네, 복음의 시선으로 성도와 세상을 잇는 CGN-TV 뷰리지, 안녕하십니까, 오도훈입니다. 이 딸 아들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라는 구호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이 몇 년 전만 하더라도 할아버지 할머니와 함께 살던 모습을 쉽게 찾아볼 수 있었지만 지금은 두 세대, 더 나아가서 1인 가구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처럼 세대가 지나감에 따라서 이 생각과 가치관이 변하고 이 변화는 가족의 형태와 모습들을 바꾸게 됐고 그리고 코로나 역시 대다수의 가정에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래서 오늘 뷰리지에서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변화된 가정의 모습과 그 안에서 발생하는 문제와 해결 방법 그리고 더 나아가서 신앙 교육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눠주실 패널 두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신형섭 교수님 함께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장로신학대학교 신형섭 교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최광현 교수님 함께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세대학교 최광현 교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이렇게 어려운 발걸음 해줘서 너무 고맙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제 가정 얘기를 좀 하려고 그러는데요. 크리스천인의 이 가정의 신앙교육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이렇게 저희가 이제 모였는데 그거 얘기하기 전에 현대의 가정의 모습을 조금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가정은요. 네. 사회의 최소단위죠. 그리고 사회생활의 기본의 현장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 바로 이 가정 안에서 아이들은 인격이 형성되고 사회성을 배우고 또 그 공동체가 갖고 있는 가치를 전수받고 삶의 양식을 배우는 곳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곳이 가정인데 네. 지금 이 현대 가정이 겪는 당황스러움은 이런 가정 안에 기존에 우리가 이해해오던 가정과 다른 가치들이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예, 거죠. 예. 개인주의, 실용주의, 물질주의 이런 것들이 들어오며 가정 안에서의 인식과 구조가 바뀌어가기 시작했고요. 네. 근데 또 한 가지 같이 생각할 것은 이러한 경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주의보다는 공동체성과 이타주의를 지향하는 가정도 있고 네. 또 실용주의보다는 보편적 가치와 진리를 붙드는 가정이 있고 그리고 물질주의보다는 공유와 나눔의 삶을 지향하며 이런 세상을 저항하는 가정도 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 양극화 현상이 함께 일어나면서 이 안에서 그들이 위치해 있는 자리만큼 그 가족들의 다양성과 네. 또 유형들도 변화가는 것이 지금 우리 현장에서 보고 있는 겁니다. 아무래도 이 가족 시대이기 때문에 개인주의가 좀 늘어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한국 현재 가정의 그 급속한 변화 속에서 예. 이제 한마디로 가장 두드러진 현상은 개인주의 문화의 확산으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90년대 독일에 유학을 가서 네. 사실 독일에 유학 갔을 때 사실 되게 문화적 충격을 받았던 여러 가지 중에 하나가 어떤 충격들이 있었나요? 개인주의죠. 네, 가정, 뭐 학교, 뭐 우리가 알고 있던 90년대만 하더라도 우린 집단주의 문화였잖아요. 그렇죠. 네, 지금하고 또 많이 다른데 네. 그 집단주의적인 문화와 그런 어떤 가족의 문화를 갖고 있던 저로서는 상당히 사실 문화적 충격이었습니다. 예. 근데 최근에 지금 2020년도를 보는 지금 네. 사실 이제 대학 교수로서도 저도 이제 20년 이상 해오면서 예. 제가 안 사람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독일 유학 갔을 때 느꼈던 그 문화적 충격을 지금 내 제자들에게 느낀다고. 네네. 지금 이제 1, 2학년 들어오는 이 학부학생들과 그들이 형성하고 있는 가족의 문화를 보면 네. 제가 마치 90년대 독일에 유학 갔을 때 동료 대학생들에게 느꼈던 그 문화적인 충격을 느껴요, 사실. 네. 그래서 정말 말 그대로 그러니까 이런 현상을 개인주의와 집단주의로 표현할 수는 있지만 네. 확실하게 정말 이 세대 간의 급격한 문화적 변화가 존재한다라고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도 교수님과 같은 경험을 한 것 같아요. 네. 저는 미국에서 유학을 했는데 네. 역시 가족 지향적인 사회에 살던 제가 그 사회에 들어가서 경험했던 것은 많은 문화적 충격이었습니다.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또 한 가지 발견한 것은 그 개인주의적 사회 안에 살고 있는 미국 사회에서도 한인 사회만큼은 네. 또 그 안에 가족 지향적인 문화가 공존해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유사한 일을 최근에 보게 된 게 저는 교수 말씀하신 것처럼 개인화가 너무나도 지금 강력하게 우리 한국 사회 안에 왔다. 네. 그런데 최근에 문체부하고 한국갤럽을 통해서 이런 조사를 한번 해봤어요. 네. 혹시 당신의 삶에 가장 큰 위기가 왔을 때 누구를 먼저 찾을 것인가? 그래서 우리 인생의 가장 위기 5가지를 한번 정했더라고요. 예. 그게 감정 심리 문제, 건강 문제, 가사 돌봄 문제, 금전 문제, 긴급 재해 문제. 네.
근데 놀랍게도 이 5가지 모든 죄의 1위가 가정으로 나왔습니다. 아, 가정으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개인화는 현실이에요. 네네. 그런데 지금 우리 한국 사회라고 하는 이 뿌리 안에는 여전히 가족, 집단 이 안에서 누려지는 안정감 네. 또 의존적인 이 모습이 여전히 있다는 거죠. 예. 예전부터 사실 가화만사성이라는 얘기를 어렸을 때 많이 들었잖아요. 또 우리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할머니랑 할아버지랑 같이 살았는데 좀 그렇지도 않고 그런 단절 문화가 어떻게 보면 더 개인주의화되지 않았을까 싶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코로나가 터지면서 만날 수도 없고 사실 뭐 저도 고백을 하자면 저도 저희 아버님이 조금 기저질환이 있으셔가지고 4개월 만에 처음 또 뵀어요. 가정의 달이기 때문에. 그 정도로 이제 어떻게 보면 더 모이기 힘들고 만나기도 좀 힘들어진 그런 상황인데 코로나 시대의 그 변화에 대해서 분석하자면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저는 지금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그동안에 우리 가정이 갖고 있었던 내적 관계도 또 가족 안의 친밀도가 양극화가 되기 시작했다. 이전에도 그대로 있었지만 그것이 이렇게 눈에 보이게 드러난 현상이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드러났다는 거죠. 예를 들면 꽤 많은 가정에서 고립감과 우울감, 이 코로나 블루로 인하여서 이전에 경험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갈등, 심지어 가정 폭력, 그리고 특별히 그 돌봄 공백을 감당하지 못하는 가정들, 맞벌이 부부라든지 이런 가정들은 더 큰 사회적인 문제를 드러나게 됐다는 거죠. 그런데 동시에 이 가족 안의 내적 관계와 친밀도가 깊었던 가정들은 오히려 이 코로나 때문에 더 많은 시간을 가족 안에 보내면서 더 큰 친밀감을 갖게 되었고 더 내 자녀를 알게 되었고 아버지를 알게 됐다. 이런 얘기를 또 듣게 됐다는 거죠. 저는 이 양극화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심인석 교수님께서 양극화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해주셨는데 가정에 대해서 특히 어느 부분에서 이 갈등을 좀 분석할 수 있을까요? 조금 우리 교수님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 시대의 여러 트렌드 중에 하나가 세대 갈등입니다. 세대 갈등. 특히 최근 얼마 전에 있었던 대선에서 불거졌던 이대남, 이대녀의 현상들을 보면 명확하게 세대 갈등을 의미합니다. 450의 기성세대, 반면에 20대인 자녀 세대죠. 이 세대 사이에 분명한 갈등이 존재하고 근데 사실 450도 또 세대 갈등이에요. 450의 기성세대가 누구냐면 7080이에요. 이 7080과 450 사이에 있었던 사실 엄청난 세대 갈등이 존재했거든요. 그래서 이 세대 갈등은 이대남, 이대녀의 현상만이 아니라 현재 기성세대인 450도 역시 한강의 기적을 일으켰던 하지만 많은 부분에서 갈등을 빚었던 이 그 세대 갈등이 일종의 반복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세대 갈등이 좀 문제라고 보시는 거죠? 그럼요. 최근에 그 한국 리서치에서 이런 조사를 했어요. 세대 갈등이 너무 심한데 이 심한 정도를 어느 정도로 보느냐라는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85%가 심각하다. 85%요? 이건 그냥 보통 일반적인 게 아니라 그리고 혹은 더 심각해질 것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고요. 그래서 또 이렇게 질문을 했죠. 그렇다면 도대체 어느 부분이 그렇게 세대 갈등을 겪게 되는 이유인가? 그랬더니 놀랍게도 부모 세대가 자녀 세대를 바라볼 때 했던 질문과 자녀 세대가 부모 세대를 바라볼 때 했던 질문에 대한 답이 똑같이 나왔습니다. 1위는 서로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는 것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이것을 결국은 자기만의 생각이 옳다고 여기는 이것 안에 세대 갈등이 더 강화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저는 이것을 과연 세대 갈등 구조로 이것을 보는 게 답일까라고 생각할 때 사실은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이것은 세대 갈등이라는 것은 드러난 결과이고 사실 그 밑바닥을 들어가면 그 세대들이 경험했던 문화, 경험, 가치들이 너무 달랐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것은 세대 갈등으로 보기보다 이것은 이해 구조화에서 우리가 답을 좀 찾아가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이것은 문화가 달랐다는 겁니다. 그 부분을 인정하고 그 위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방향을 찾는 게 옳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창 이 세대 갈등 얘기할 때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아우 이제 말세다 이런 것들 어른들이 제일 많이 얘기하는데요. 근데 이 말세다 얘기를 구석기 시대부터 얘기가 나왔다고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아테네 유적에 네. 그 요즘 젊은 애들은 버릇이 없다. 네. 사실 이 세대 갈등의 그 낙서가 실제로 뭐 고고학적으로 발견되기도 했거든요. 예, 예. 어떻게 보면 그게 이 소통의 부재라고 얘기하는데 네. 어떻게 소통이- 보십니까? 사실 이제 자녀와의 갈등의 핵심은 소통이죠. 네. 자, 그런데 이제 오늘 그 한국의 현재 그 가정 안에서의 어떤 세대 갈등을 보면 네. 아까 이야기했던 개인주의 문화를 다시 이야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대남들의 세대는 완전한 개인주의 문화에 속한 세대입니다. 예. 그들이 만났던 우리 450 세대만 하더라도 사실 골목이 있었잖아요. 예. 골목이 있었고 그 골목에서는 소통의 장이 열렸고 누구도 그 골목을 점유하지 않았습니다. 예. 열린 공간이었거든요. 이런 일종의 집단주의적인 문화를 공유했던 450의 부모 세대와 핸드폰 그리고 기껏해야 학원 네. 그리고 되게 제한되어진 이 네트워크를 가질 수밖에 없었던 지금의 20대 세대와는 네. 확연하게 문화적 차이가 납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450은 개인주의와 집단주의를 함께 공유했던 세대고 반면에 지금 20대들은 마치 유럽의 그 젊은이들처럼 그 개인주의 문화를 대단히 어릴 때부터 경험했던 세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 당연히 이런 부분에서 부모와 자녀가 바라보는 데서 관점의 차이가 납니다. 바로 그 관점의 차이가 근본적인 어떤 소통의 문제를 네. 불고 올 수가 있지 않았을까라고 추정할 수가 있죠. 맞습니다. 저도 뭐 아이가 있습니다만은 사실 그 부모 세대 간의 가장 큰 문제점이 소통인데 소통이 이제 핸드폰으로는 한계가 있으니까 좀 문제가 생기는데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 소통이라는 단어의 그 정의를 보면 예. 뜻이 통하여 오해가 없음 이런 뜻이거든요. 뜻을 통해서 해소하는 어떤 그렇죠. 그런 그러니까 느낌이군요. 뜻이 네. 통해야 되고 오해가 없어야 되는데 소통이 안 된다는 건 결국은 말하고자 하는 사람의 의도와 듣는 사람의 해석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부모는 자녀에게 하고 싶은 얘기는 응원이고 사랑이고 격려인데 네. 그것을 듣는 자녀 입장에서는 오해해서 듣는다는 거죠. 저는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 안에 이 대화를 할 때 나도 모르게 나오는 이중 메시지에 대한 부분이 우리에게 좀 한번 점검해야 되지 않을까. 네. 이제 시험을 잘 보지 못한 자녀가 그 상황을 들고 왔을 때 말하고 싶은 건 아빠도 응원했는데 조금만 더 하면 잘할 수 있을 거야. 힘내. 네. 격려거든요. 네. 근데 나도 모르게 나오는 입에서 나오는 말은 왜 그랬어? 좀 잘 좀 보지? 그거밖에 안 돼? 그죠? 뭐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네. 내가 하고 싶은 말과 실제로 입에서 나가는 말이 말하는 인코딩과 해석하는 디코딩이 네. 분리가 되니까 오해가 생기고 이 안에서 우리 안에 소통이 깨진다는 거죠. 예, 예. 저는 그 부분이 너무 중요한 우리 안의 점검사항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부모 세대가 자녀 세대에 대한 이 연령에 대한 이해가 좀 있으면 조금 더 그 부분이 해소되지 않을까. 네. 예를 들면 학년 전기까지, 그러니까 만 10살까지는 우리 아이들은 직관적 사고로 주로 진리를 받아들입니다. 네. 그러니까 관계가 좋으면 엄마랑 아빠랑 친하면 말하면 그냥 다 아멘이에요. 그런데 이제 만 10살이 넘어가면 흔히 말하는 사춘기, 예. 이제 11살부터 시작해서 그 뒤로는 이제는 논리적 추상적 사고거든요. 그러니까 관계 좋다고 아멘이 아니고요. 예. 그 말이 이해가 돼야지 아멘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부모님들은 말 잘 듣던 애가 이제는 자꾸 따지네? 네. 왜라는 얘기를 하죠. 그렇죠. 네. 근데 이 왜는 이것은 저항이 아니라 도와주세요, 설명해 주세요 이 말이라는 거죠. 네. 전 그런 면에 있어서 이제 우리 자녀의 인생의 주기가 바뀔 때 부모 역할이 이제는 앞에서 끌어가는 자보다는 이제는 옆에서 동반해 주는 친구 역할도 필요하다. 그 관계 안에서 좀 소통을 네. 좀 찾아가면 어떨까 싶습니다. 소통 사실 문제가 되는 게 핸드폰이 가장 문제인 것 같아요. 뭐 각자 핸드폰만 보게 되고. 그렇죠. 저도 집에 가면 핸드폰을 보니까 그렇죠. 누군가 얘기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게 되고 또 제 나름대로는 또 그게 또 일이라고 생각해서 이제 정보를 습득해야 되니까 어떻게 보면 좀 합리화를 해서 아이들하고 좀 얘기를 못 하지 않나라는 좀 회개 아닌 회개를 하게 되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교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이제 좀 우리 세대는 네.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골목 세대예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뭐냐면 좋으나 나쁘나 우리는 그 관계를 직접 대면할 수밖에 없는 세대가 450년 세대입니다. 예. 좋든 싫든 간에 대면의 문화를 갖고 있습니다. 반면에 지금의 10대와 20대의 문화는 대면 문화가 좀 적어요. 더군다나 코로나가 찾아온 이 비대면 상황 속에서 네. 대부분 핸드폰으로 모든 걸 소통하고 거의 네. 그 제 아들 이제 20대인데 핸드폰으로 하는 거 보면 놀랐습니다. 정말 말 그대로 핸드폰 맹이라는 게 느껴집니다. 네. 네. 자, 다 하잖아요, 핸드폰으로. 다 하죠. 네. 모든 걸 다 해요. 네. 네. 근데 그런 모습을 보면 사실 답답하고 좀 사람이나 좀 만나지. 네. 왜 맨날 앉아가지고 핸드폰 하는 모습이 나가서 운동이라도 그렇죠. 하지. 운동을 좀 하지. 네. 좀 책 좀 읽었으면 좋겠다. 근데 책은 안 읽고 핸드폰만 하니 네. 당연히 부모로서는 답답합니다. 그래서 분명히 여기서 이제 문화적 차이가 존재한다라고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부분에서 우리 기성세대잖아요. 저도 이제 50대 중반이면 저도 예. 이제 기성세대인데 그러니까 저의 관점에서 제 아들을 보려고 하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골목에서 있었고 예. 그 핸드폰보다는 그 대면의 이야기들 접촉을 더 좋아하고 네. 그러니까 그 오프라인을 더 좋아하는 문화잖아요. 예. 하지만 우리 젊은 세대는 그게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좀 바꾸려고 애를 쓰는 마음이 이 안에 있지만 너 왜 그래? 라고 말을 하고 싶지만 그러면 이제 꼰대가 됩니다. 그렇죠. 나 때 얘기 듣고. 그렇죠. 네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아빠는 꼰대, 엄마는 나와 대학 안 돼라고 하면 이 아이들이 이 세대들이 소통을 포기합니다. 그거는 정말 이거 많은 걸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노력을 안 한다는 거죠. 그렇죠. 네. 비록 차이는 있지만 소통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려면 여기서 필요한 게 있죠. 예. 좀 상대방의 관점에서 보려고 노력하는 게 필요합니다. 말 그대로 역지사지죠. 그렇군요. 교수님은 어떤 해결책을 좀 내놓을 수 있을까요? 저는 교수님 말씀 너무 동의가 되고요. 네. 그 역지사지라고 하는 부분 안에서 조금만 우리가 방법을 좀 찾는다면 말하는 사람은 오해되지 않게 진심만을 말하고 듣는 사람은 말하는 사람의 의도를 좀 파악해서 네. 날 혼내려고 하는 건지 격려하려고 하는 건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생각하면서 대화 문화를 만들어가면 우리 안에 좀 그 간격이 줄어들지 않을까 네. 싶고요. 아까 세대 갈등 얘기했던 것과의 소통이 연결이 되는데 이 세대 갈등이 단지 세대이기 때문에 갈등이 아니라 네. 세대가 차이가 나도 소통이 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이것은 결국은 다른 세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한 것을 저 세대가 경험했고 알고 있는 것을 좀 알려달라. 네. 그래서 이것은 서로 상호 보완하는 관계 안에서 서로 돕는 자로서의 역할을 가지면 우리 안에 이 부분이 더 도와달라고 말하는 부분에 화를 내진 않거든요. 이해가 안 된다고 지적할 때는 화나겠죠. 네. 그런 면에서 사람은 지적해서 변하지 않고 감동받을 때 변하거든요. 나한테 물어보시네? 네. 날 도와주려고 하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진심을 전하고 의도를 네. 파악하는 것. 그 부분에서 좀 우리가 길을 찾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성경 안에서 이 가정의 모습, 그거 좀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성경에서 나와 있는 최초의 신앙 공동체가 가정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가정이 원래 가정으로서 회복하려면 하나님께서 만드셨던 신앙 공동체 본질이 이 안에서 회복되어질 때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그건 뭐 중요하지 않아. 네. 네가 중요한 건 이거야. 부모가 중요하고 하는 것만 하려고 했지. 그래서 그 아이가 늘 했던 말을 귀를 기울이고 동의하지는 않아도 돼요. 하지만 저도 경청하고 그걸 갖고 소통하려고 한다면 아이들은 다가올 수 있습니다.